반갑습니다. 영화제작기초입니다. 마지막 영상이 낙원의 밤이니까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작은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임에도 많은 분들이 걱정과 안부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 점에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선 근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촬영하고 있는 작품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입니다. 훌륭하신 감독님, 슈퍼스타들, 그리고 베테랑 스태프들 덕에 큰 문제 없이 잘 순항 중이고요. 물론 저야 작품에서의 역할이 크지 않아서 이것저것 배운다는 생각으로 이리저리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작품을 할 땐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취미였던 영화가 직업이 되니 삶의 낙을 하나 뺏긴 것 같기도 하고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현장에서 보내야 하는 이 직업이 나랑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문득 주위의 스태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 힘든 과정을 수십 년, 수십 번을 반복해 갈까? 때로는 몸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기도 하면서도 왜 다시 카메라를 잡고 슬레이트를 챙기며 조명을 세우는 걸까? 제 작은 생각으론 그 이유를 다 찾진 못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영화를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최고의 작품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는 선배 영화인들을 보면 이리저리 지쳐 마음 한구석에 밀어놓고 있던 존경심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잡설이 길었네요. 푸념할 곳이 없다 보니 구독자님들께 투정 부리는 것 같습니다. 얼른 좋은 작품으로 완성해서 여러분들과 영화의 팬들께 선보일 날이 오길 기도하겠습니다. 이유는 틈틈이 봤던 영화에 대한 짧은 평입니다. 오래되기도 하고 글을 쓸 시간이 없어서 커뮤니티에 적어둔 글이나 떠오르는 기억에 의존한 평입니다. 항상 그랬듯 아주 주관적인 리뷰고요. 최대 5점 만점의 별점과 함께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왓챠 평점엔 2점을 줬네요. 시원시원한 액션과 설정 단계에서의 편집 리듬감이 기억에 남습니다. 영화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은 알겠는데 그 말을 어떻게 전달할지 관객들의 니즈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카메라 밖의 윤리를 빼더라도 아쉬웠던 영화였습니다. 그중 극을 이끌어가던 림이 최종 국면에 앞서 미리 퇴장한 건 개인적으론 관객으로서의 기대감과 몰입감에 치명상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 구성 자체에서 어떠한 의도가 있던 그 의도가 맛있게 전달된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첩보물임에도 서스펜스 강도와 해결의 타이밍이 예상 범주 안에서 형성된 느낌입니다. 다만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좋고 실화라는 무게감 덕에 영화가 끝났을 땐 잘 봤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모로 아쉬운 작품이지만 명확한 장점도 있는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짧게 정리하면 속도감 있던 전반부는 좋았지만 후반부가 아쉽더라고요. 사실 적은 자본으로 영화를 제작해야 하는 이뽕 감독의 위치상 이야기의 구성은 영리하다 생각됩니다. 한정된 시간, 한정된 공간, 한정된 인물. 적은 자본으로 최대의 서스펜스를 뽑아낼 수 있는 세팅이죠. 다만 너무 많은 것을 한정하다 보니 주인공이 사건을 해결할 선택지가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악역에게 바보 같은 선택을 강요한 건 아쉬웠습니다. 사실 이게 관객에겐 개연성이 무너진 걸로 보이거든요. 과연 류 감독님의 영화다운 완성도를 가진 작품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던 건 전체적인 이야기의 틀은 전작인 군함도와 유사한데 그때의 약점을 보완한 느낌이랄까요? 이번 작품 또한 군함도와 같이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들에게 부여된 서사는 최소화되었고 좀 더 탈출의 과정에 집중된 느낌입니다. 스케일이 크진 않지만 소말리아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되는 여러 상황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다만 캐릭터의 서사와 관계의 형성 과정이 절제되어 있다 보니 후반부에서 오는 감흥은 크지 않은 인상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론 이러한 영화를 좋아합니다. 감정적으로 과잉시키지 않고 그 부족한 부분은 관객 몫으로 남겨두는 영화. 또 이러한 방식은 남북관계라는 민감한 부분을 영리하게 피해가고 엔터테인먼트로서의 활력을 부여했다 생각되네요. 개인적으로는 올해 워스트였습니다.
황정민이 납치당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곳에서 파생되는 현실감이 서사를 크게 제한한다랄까요? 이 영화에서 나오는 황정민은 다만학에서의 인남, 베테랑에서의 서도철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배우 황정민이죠. 주인공으로서 위기를 타개할 능력이 지나치게 부족한 캐릭터입니다. 애초에 배우의 직업을 가진 주인공이 탈옥수 4명에게서 탈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적인 불가능을 뛰어넘는 게 바로 영화적 상상력이겠죠. 다만 이 영화는 그러한 지점에서 실패합니다. 연기를 이용해 위기를 타개하는 장면이 2시퀀스 정도 있지만 그 또한 크게 매력적이지 않고 이후의 위기에 대한 대처는 굳이 배우 황정민이 아니어도 되는 상황들이 반복됩니다. 심지어 중후반부턴 사건에 대한 주인공의 선택지가 메말랐는지 갈등 관계가 황정민과 악역이 아닌 악역과 다른 악역의 구도로 넘어가게 되죠. 주인공이 힘있게 이야기를 끌고 가지 못하는 영화. 자연스럽게 몰입감과 속도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악역들 또한 주인공의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 바보 같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악역이라도 매력 있어야 되는 영화가 악역 또한 매력 없는 영화가 되더라고요. 영화의 최초의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인상 깊던 영화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보는 내내 저절로 들더라고요. 다만 매력 있는 아이디어에 집착해 정작 필요한 요소들은 놓친 느낌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과정이 얼마나 재미있던 간에 그 정보는 사실 이야기의 배경과 악역의 능력을 설정하는 수준이거든요. 결국엔 영화에서 말하는 이야기란 주인공이 위기를 이겨내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 말이죠. 해결 단계의 시간과 밀도가 너무나도 빈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리듬감을 가지고 기승전결이 명확한 스토리라기보단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는 공익광고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2021년 4월 이후의 작품들을 짧게나마 리뷰해보았습니다. 물론 상업영화를 위주로 기억나는 대로 적은 거라 빠진 작품이 많지만 그 이유가 작품의 퀄리티와 흥행의 문제가 아닌 단순히 제가 관람하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